네, 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철권 본부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 젊어지셨다는 이야기가 부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 특징주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의 상승세가 최근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상위 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최대 주주가 부산 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산화 리튬 원재료를 대여받았다는 계약에 담보를 제공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날 시간 외에서 7%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반 리튬은 수산화 리튬의 가격 안정 그리고 우상향 흐름의 기대감 속에서 같이 5% 상승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보이시죠? 이 포스코 그룹의 내년까지 리튬 연산의 30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2차 전지 소재의 업체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이날은 4%대 올랐네요. 그리고 리튬 외에도 눈에 띄는 종목은 가장 아래에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챗 GPT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간 외에서 올랐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본부장님이 바라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전반적인 섹터의 강세는 말씀해주신 이제 리튬 쪽에서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GDP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쪽 저는 최근에 이제 XR이라든지 이런 좀 인공지능 AI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업력 자체가 상당 부분 오래된 회사인데 94년부터 이제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테스팅이라든지 뭐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오래 축적이 된 바가 있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없느냐는 향후 이런 시장에서의 성장에 같이 발맞춰 나갈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쪽에서의 이런 오픈 AI 쪽에서의 발생이 진행이 됐는데 이 이슈 자체가 좀 상당 부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챗봇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키오스크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챗봇을 활용을 해서 사실 뭐 교육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이번에 3.5까지는 사실 그냥 챗봇의 수준이라면 내년에 나올 4.0에서는 이제 아이언맨에서 우리가 봤었던 자비스와 같은 그런 챗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좋은 흐름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주요 고객사 자체가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좀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 특성상 이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고객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상용화의 이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구독 경제화로 누적된 이런 고객 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주요 주주가 SK텔레콤과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이전에는 SK커뮤니케이션이었죠.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텔레콤 쪽으로의 좀 인수가 진행이 되면서 주요 주주 부분에서도 사실 뭐 이런 AR 쪽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좀 통신사와의 좀 긴밀한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일단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고 시장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뭐 챗봇,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좀 영역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이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생성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 기술력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 사실 엮이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위치적인 에너지가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슈가 소멸된 이후에 다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점일 수 있으니 잠시 후 이슈가 좀 차그라단 후에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을 보시면 게임주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NC소프트를 13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은 네오위즈를 6거래일 연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들도 하나씩 보시죠. 외국인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JYP 엔터. 이제 그만 오를 때 되지 않았나 하는데 계속 오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신인그룹의 인기와 또 글로벌 콘서트의 여파가 JYP에게는 큰 수익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이달만 무려 12%나 올랐습니다. NC소프트는 앞서 게임주 안에서 기관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 2023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또 이마트가 있죠. 용진이 형의 상승세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주가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프라인 전략들이 확실히 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관도 함께 보실까요? 이날 풍산, 기관이 2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합니다. 풍산 주가는 역사적으로 구리 가격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왔죠. 이번 구리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추락했던 구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구리 가공업체인 풍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관도 눈치챘던 걸까요? 이날 풍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레이도 보시면 19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덴탈 시장의 성장성이 주가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주들 저희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는 또 JYP를 꼽았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 뭐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엔터와 게임 쪽이 단연 좀 돋보이게 눈에 보여서 그냥 꾸준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정을 좀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26거래일 동안 연달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사실 증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더라도 크게 이제 업황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쪽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JYP를 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엔터나 게임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연말 연초에는 뭐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뭐 실내 마스크 해제라든지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또 콘서트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MD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또 K-팝 자체가 이제 전 세계를 거의 주무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해외적인 팬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사 본업에 좀 치중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팬덤을 좀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에 여전히 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신규 아티스트 내 팀이 또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뭐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좀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탄에 이어서 또 패턴을 받을 수 있는 좀 두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끌고 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의 좀 박스 부분인데 64,000원에서 66,500원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가격 라인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 1차로 75,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풀 굿모닝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JYP만 밀어주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 이서국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목표가 7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더 높여 잡아서 7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더 좋게 보고 계시고 사실 JYP는 그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경우에는 고점을 쭉 올라가다가 한 번 꺾이고 나니까 이게 쉽사리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JYP에게는 이런 리스크 차원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하이브랑은 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매출적인 지위가 워낙 높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적인 부분에서 뭐 개인 활동이라든지 기타 멤버들끼리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활동에 대한 미래 지뢰 짐작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하방이 좀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 일단 7년차 재계약 트와이스 부분에서의 좀 완전한 재계약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이제 각각의 엔터사들이 각종 이슈가 있는데 사실 JYP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개별적인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고 워낙 본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브와는 약간의 좀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적인 리스크 측면에서는 JYP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함께 보도록 하죠. 기관과 동일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모펀드를 잠시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 기관도 함께 서운할 뻔했습니다. 기관 네. 넘어가시죠. 네, 기관에서는 레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임플란트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덴티움이나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워낙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또 북미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덴탈 시장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세트적인 판매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VBP라는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적으로 좀 대량 매수를 해서 이 상용화 부분을 좀 확대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또 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과의 그런 인수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레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탈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기관 안에서는 저희 레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사모펀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동일한 종목이 있습니다. CJ E&M 유튜브의 시장까지 이제 점유를 하려고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의 주요 유튜브 채널 전체 조회수에서 자사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여기에다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얹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물가 상승과 함께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음료 기업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죠. 롯데칠성 그리고 오리온 보이시나요? 이 불황에서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제인데다가 판매가는 올랐는데 주요 원료 가격이 올 초보다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이 증권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음식료품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안에서 본부장님, 저희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갖게 될까요? 네, 저는 CJ ENM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또 재벌집 막내아들을 또 필두로 이 컨텐츠 쪽이 굉장히 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뭐 티빙이라든지 뭐 이런 시즌에 대한 합병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부담감들이 생성이 되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25, 21라든지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유명했었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도 중국의 OTT 시장에 조금 이제 개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컨텐츠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길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구작 IP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 쪽에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의 또 스트리밍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런 시너지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저점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조금 끌고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시세가 꽤 많이 분출이 되더라고요. 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저점에서 이 현대건설기기 같은 건설기계 쪽도 저점 부분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좀 끌고 올라간 최근의 사례가 있어서 저점 부분에서 이런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매수는 일단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CJ ENM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CJ ENM 단기적으로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일 이평선이 좀 꺾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한 주춤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 콘텐츠 어제에 이어서 열풍이 이제는 조금씩 식기 시작했는지도 여쭤볼게요. 사실 열풍은 식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일부 종목군들은 꺾였지만 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U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거래량 동반에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물대 부분에서의 좀 소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좀 이제 횡보했었던 구간이 사실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저항 라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항 라인을 좀 뚫어주는 부분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21평선 깨지지 않으면 일단 조금 더 지켜가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워낙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고점에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78,000원까지 저는 하방 라인 열어놓고 접근을 해봐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만약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일단 업황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컨텐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할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는 괜찮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업종이 어제 사실 좀 식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 들어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헤르메스 하차관 본부장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